2025년 4월, 도널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날은요, 사실 세계 경제에는 심판의 날과도 같았습니다. 왜냐하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는 정말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이 시작됐기 때문이죠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관세가 어떻게 외교의 핵심 무기가 됐고 또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, 그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.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신, 그리고 이 잘못된 걸 내가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시죠? 핵심은 바로 상호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강력한 맞대응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. 이제 관세는 더 이상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. 동맹을 시험대에 올리고 적국을 압박하면서 국제관계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죠.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전략, 그 한가운데에는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간단해요.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매겨서 공평한 게임을 하겠다, 이런 논리죠. 그런데 과연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을까요? 행정부가 문제 삼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인도가 미국산 자동차에 100%가 넘는 관세를 매긴다거나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점 같은 것들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거죠. 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게 관세 정책의 명분인 겁니다. 한마디로 너희가 우리한테 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때리는 게 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했을까요? 여기서 아주 논란이 많은 1977년 법이 하나 등장합니다. 사실상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핵심 도구였죠. 바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, EEPA입니다. 원래는 테러리스트 자금을 묻거나 적성국을 제지할 때 쓰던 정말 강력한 법이거든요. 그런데 이 법을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. 무역 적자 그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죠. 덕분에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말 그대로 경제 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책이 얼마나 빠르고 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4월 초에 IEPA를 발동하면서 보편적 10% 관세를 발표했는데 단 3일 만에 바로 발효시켜버립니다. 그리고 불과 넉 달 뒤에는 나라별 무역 수지에 따라서 더 높은 관세를 추가하고 심지어 소액 면세 혜택까지 없애버리죠.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붙이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관세 체제 아래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 동맹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당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나 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동차,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25% 관세 폭탄이 예고되자 한국은 맞불을 놓는 정면 대결 대신에 거래를 선택했습니다. 25%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대가로 정말 엄청난 청구조를 받아든 거죠. 그 가격표가 바로 이겁니다. 3,5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.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.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아주 값비싼 동맹 유지비였던 셈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래의 세부 내용입니다. 1,500억 달러는 거의 붕괴 직전이던 미국 조선업 재건에, 1,000억 달러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, 또 500억 달러는 보잉 항공기를 사는 데 쓰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미국의 특정 산업을 살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명확한 정책 목표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동맹국을 압박해서 특정 산업을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미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미국 내부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. 동맹국을 압박해서 얻어낸 이 거래의 비용, 그 비용은
과연 누가 부담하게 된 걸까요? 경제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트럼프 난기류 세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세 그 자체의 비용도 문제지만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추가 비용을 떠넘긴다는 의미입니다. 마치 예고 없이 비행기가 마구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이 불안감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과 똑같죠. 이 난기류 세금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.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연평균 소득을 무려 2,400달러나 감소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. 결국 관세는 외국이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셈이죠. 펜 와튼 예산모델의 전망은 한층 더 암울합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GDP를 6%나 감소시킬 거라고 예측되죠. 왼쪽에 있는 저 높은 막대 그래프입니다. 그런데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만약 법인세 인상으로 걷었다면 GDP 감소폭은 2.5%에 그칩니다.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관세가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에 2배 이상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경제 전반에 큰 왜곡과 비효율을 낳는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관세가 외교의 최전선으로 나서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.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은 안보가 아니라 돈으로 계상되는 거래 관계로 제정이 됐고요. 그 비용은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몫이 되었습니다.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라는 이름 아래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 집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동명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보호무역이라는 높은 장벽을 쌓아 올리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가 마주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겁니다.